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제 또 다른 전문 자격사 자격증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판례와 관련된 그리고 민사소송에 관련된 공부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알게 되는 지식들 그리고 새롭게 내려진 판결문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 전세와 관련돼서 그리고 보증금과 관련돼서 제가 내용들 영상을 많이 올리곤 하는데, 이 판례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 좀 예외적인 판례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또 좋은 판례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최근에 공부하고 있는 게 시험을 치렀는데 감사하게 우선은 1차를 합격을 했습니다. 정말 밤잠 쪼개가면서 정말 시간이 부족한데도 어떻게든 이 악물고 몇 개월을 달려왔는데 합격을 하게 돼서 진심으로 너무 기분이 좋고 기쁜데요. 우선은 제 개인 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직 2차 시험도 남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단계예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오픈을 하고요. 또 그 자격사에 대해서도 제가 공부를 또 새롭게 하고 실무도 경험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유튜브 채널도 개설할 수가 있겠죠. 그때 제가 공식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두가 길었는데요. 오늘 판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판결문은 이 임대차 보증금 있죠. 여러분들이 특히 전세라면 보증금이 높고 보증금 비율이 100%가 될 테니까 보증금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래서 사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더욱 예민해지고 조심스러운 건데요. 이 보증금에 관련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의 특징은 2016년도에 소가 제기돼서 20년도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서 총 거의 5년 가까이 고민을 하다가 내려진 판결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고 그만큼 판사님들도 고민을 많이 한 예외적인 판례입니다. 판례 해설을 한번 해보기 전에 어떤 판례인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 동시이행 항변권을 근거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시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임차 목적물을 반환을 해주면서 임대인도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동시이행해야 되는 관계인데, 자, 이때 이 근거로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대요. 이 이유는 뭘까요? 임대인이 돈을 못 돌려줬기 때문에 계속 점유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점유라는 게 그 집에서 계속 생활하고 그 집에서 나가지 않고 퇴거하지 않았다는 거,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인데요. 20년도에 판결이 났다는 거는 어쨌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2016년도에 소 제기가 됐는데 5년 동안 굉장히 길게 시간이 끌고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해서 판결이 내려졌다는 거 말씀드렸죠. 자, 왜 이렇게 길게 고민을 하셨냐 하면, 원래는 이제 이 보증금이라는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소멸시효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권리가 소멸되는 유효기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어떠한 범죄자들에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할 때 그 시효예요. 살인자들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를 없애자 이런 말들도 있죠. 살인의 추억처럼 공소시효 지난 살인자는 잡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예시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권리가 소멸되는 시효가 만료가 되고 시효가 지나면 이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공부했던 민법에서도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공부를 제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개사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는 민법을 좀 넓게, 얕게, 다양하게 공부했다면, 제가 공부했던 민법에서는 몇 개의 세부된 부분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깊게 공부를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못 받았을 때 보증금 반환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이 여부를 판결한 건데요. 제가 왜 이렇게 서두를 길게 말씀드리냐면은 제 채널의 취지는 기본 지식 정보입니다. 근데 이 판결문만 띡 읽어드리고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도 의의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그냥 내용만 말하기에는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 법률적 지식이 엄청나게 해박한 그런 정도의 지성인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쉽게 풀어드리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서두가 긴데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시효가 지나면, 만료가 되면 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원칙상으로. 근데 이 판결문이 제가 예외라고 말씀드렸을 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예외 판결이 나왔다는 건 이 임차 보증금 채권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판결이 나왔다는 거죠. 이 판결 요지가 굉장히 길고요. 개요 및 쟁점도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소멸시효에 대한 의의 설명드리기, 그리고 그 관련 판례도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판결을 할 때 관련 판결이나 관련 법리를 다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탄시를 하면서 공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열람할 수 있고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몇 페이지가 되는 판결문을 쭉 읽어드리는 건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이 지루해서 보시기도 힘들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이게 소멸시효가 진행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근데 채권을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을 하지만 하면서 이제 민법 162조, 163, 164조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채권을 계속 행사했다고 볼 수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면 채권을 계속 행사했다는 의미가 뭘까? 자, 여기 이렇게 임대차 보증금 채권에서는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했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제가 내용을 사례를 보니까 임차인이 장기간 보증금을 못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 주방용 집기나 제품들을 좀 두시고 왔다 갔다 출입을 하시면서 점유를 유지하신 거예요. 물론 전입신고는 그대로 두셨겠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설명한 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데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 동시이행 항변권을 근거로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에 기초한 권능을 행사한 것으로서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계속적인 권리 행사의 모습이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하셨는데, 저는 이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주임법상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편면적인 강행 규정의 내용들이 많이 적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는 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편을 드는 상황이 아니라 임대인이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되는, 쉬운 말로 빚인데 이 빚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면서 목적물을 반환을 받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임차인도 상대적인 약자인 입장에서 권능을 계속해서 행사해야 되는데 그게 시효에 진행돼 버린다면 너무 임차인에게 불리하고, 임차인의 과실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게 전체적인 판결의 요지인 겁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이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죠. 2020-0709 이렇게 나와 있고, 2016-244-224 244, 231 이렇게 해서 2016년에 진행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소멸시효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아실 수 있게 설명을 드렸고, 임대차 보증금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딱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대법원 판례까지 갔으면은 1심, 2심에서는 당연히 이런 판결들을 찾아보고 이런 판결을 굉장히 많이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보증금의 중요성, 그리고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그 권한이 한 차원 더 좀 강해진 판시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고요. 만약에 지식이 해박하신 분들, 이 판례를 모르셨던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소멸시효 진행하는데 그건 뭐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 관련된 판례나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점유해서 계속적으로 시효 완성을 차단하는 방법은 방금 전의 방법이고, 임차권 등기 명령은 말 그대로 임대인이 돈을 안 줘서 다른 데로 이사를 하면서 등기부에 임차권을, 내 보증금을 내놓을 때까지 내 임차권을 등기부에 찍어놓겠다라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잖아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좀 다른 쪽으로 보셔야 되는 게, 판결에서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에 준하는 어떠한 처분을 따로 별도로 하지 않으신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의 소멸시효는 진행을 한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관련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3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면서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를 일부 준용하고 있지만 또 블라블라, 이를 이유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본래의 담보적인 기능을 넘어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보존하기 위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임차권 등기를 했다고 해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는다.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은 이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되거든요.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경매 집행을 넘긴다든지 반환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하던가, 아니면 압류를 걸어놓는 그런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시효는 계속돼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 요청할 수 있는 권능도 사라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판결로 다시 돌아가자면, 결과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해당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보증금이라는 채권을 받기 위한 노력을 했고 권한 행사를 했고, 반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임대인이 주장하면서 채권 만료 기간이 지났으니까 반환 안 해도 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임대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이 다 끝난 상황이었고, 시효가 다 끝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러니까 임차인의 편을 들어준 판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만 보면 임차인의 편만 든 것처럼 볼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는 항상 중립적인 입장인데, 이 판결을 보면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는 전제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채권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못했잖아요. 반환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임차인의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판결에서는
임차인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고 판결도 옳게 판결이 됐다라고 동의하는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많은 임대인분들 그런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